안녕하세요. 이영사입니다. 최근 경찰, 마약 들여와 국내 유통한 중국 조선족 검거라는 제하에 언론 보도를 접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확인한 바로는 중국산 마약류를 식품 박스에 숨겨 밀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총책 중국 동포 40대 A씨 부부 등 밀반입 사범 10명과 마약류를 구매한 37명 등 총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경기, 인천 등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국제 우편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거통편 약 5만 정을 그대로 들여와 위챗으로 한 정당 200에서 5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검거된 다른 중국 식품점 업주 B씨 등 8명은 경기 수원시, 시흥시, 평택시 등지에서 A씨 부부로부터 구매한 거통편과 함께 밀반입한 마약, 복방 감초편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챗 대화 내용을 감시하던 중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A씨 부부의 식품점 등에서 거통편 26,261정, 복방 감초편 1,209정을 압수했습니다. 이들로부터 구매한 소비자들 역시 해당 약품을 마약이 아닌 진통제, 감기약으로 생각하고 투약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A씨 등 판매자들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금지된 약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진통제와 감기약으로 분리되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거통편과 복방 감초편이 한국에서 어떤 연유로 마약류로 분류되고 이를 판매하고 구매하여 투약한 우리 동포들이 무슨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통편은 한자 그대로 취통피엔, 즉 통증을 없애주는 약, 진통제로서 중국 동포나 중국인들 사이에서 통증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입니다. 복방 감초편 역시 중국에서 감기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통편과 복방 감초편은 중국에서는 상용되는 의약품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거통편은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되어 국내에서 금지된 약물입니다. 복방 감초편 역시 아펜에서 추출한 코데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페노바르비탈은 바르비탈류에 속하는 약물로 뇌에서 신경 흥분을 억제하여 진정, 수면, 항경련 효과를 나타냅니다.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움, 정신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복용 후 자동차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거통편과 복방 감초편 등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품을 대량으로 유통하기 위해 수입 판매한 업자들은 변론을 하더라도 단순히 구매하여 투약하신 분들이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시면서 상비약으로 복용할 목적으로 반입하였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거통편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약국 등에서 사용되고 한국 법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그 양이 많지 않고 판매 목적 등이 아니라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서 검사가 선처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법의 부지, 즉 불법인 줄 모르고 했기에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사법심사를 통해 출국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발되어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고통편 등 약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줄 몰랐고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평소에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단서가 있으시면 좋고요. 약 처방했던 내역, 한국에서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파서 상비약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점 등을 명확하게 소명하여 범죄의 고의가 애초부터 전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일부 업자들은 고통편을 유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고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 등으로 고통편을 대량으로 밀수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대다수의 우리 동포들은 고통편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복방 감초편을 중국에서 반입하여 시장 좌판에서 판매한 우리 동포가 무죄를 받은 사건의 판례를 보면 좌판에서 감기약이라고 표기하고 공개적으로 판매하였고 중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인 점, 공항에서 약품을 고의로 은닉하지 않고 통관했던 점 등을 들어 법률의 부지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약품을 중국에서 구매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복용하실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이 되었다면 겁을 먹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즉 나는 누구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평소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에 내가 상비약으로 내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사실도 전혀 몰랐다. 라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법의 부지와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밝히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셨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한국에 오실 때 고통편이나 복방 감초편 등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은 절대 반입하시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그 실수로 인해 한국에서 체류하는 자격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친지나 지인들에게 절대로 마약류로 분류된 중국 약품을 가지고 한국에 나오시지 마시라고 알려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